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판례 보기 전에 먼저 좀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산재보험법과 관련된 좀 사실관계가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2차에서는 사실 열심히 보는 법령이 아니죠. 그래서 1차를 좀 합격한 지 되신 경우에는 기억이 흐려지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된 배경 지식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근로자가 만약에 여러분 다쳐서 이제 산재가 발생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먼저 뭐를 하게 되죠? 네, 요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양이 뭡니까? 치료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죠. 쓰실 때는 요양이라고 쓰셔야겠지만 치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치료를 받게 되면은 치료비가 지출이 되죠. 그랬을 때 그 치료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때 만약에 통원 치료가 아니라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다거나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지금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일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치료받느라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요양기간에 임금 대신 보전해주는 휴업급여, 평균임금 70%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쭉 요양을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네. 완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치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서 악화되지는 않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치유가 다 됐는데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손상이 남았다. 그럼 그게 뭡니까? 장애입니다. 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사법 공부하신 분들은 연삼일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연삼이란 분이 일탈을 했다. 그래서 1급부터 3급은 등급이 1에서 3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연금. 그리고 8에서 14급이라면 무조건 일시금을 받아야 되고요. 4, 5, 6, 7일 때만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급여를 받다가 다시 뭔가 치유됐던 질병이 악화가 되거나 재발이 된다면 뭘 하게 됩니까? 재요양을 하게 되죠. 재요양하면 다시 치료받는 거니까 또 뭘 받을까요? 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재요양 중에 있던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유족들한테 유족급여가 지급이 될 거고요. 장례비와 유족급여.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정말 다행히도 근로자가 다시 여기서 치유가 됐다면 이때 장애 등급을 산정해서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그쵸? 요휴장률의 간상직 이런 산재보험 급여가 있는데요. 여러분 산재보험 급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쵸? 치유에 대한 것, 치료에 대한 것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 장애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이런 것들은 근로자의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네,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 주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쳐서 더 이상 치료받느라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내 임금 대신에 치료기간의 급여 대신에 나오는 게 뭐예요? 휴업급여. 근로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이제 가장이었던 분이 생계를 꾸리지 못하게 되니까 남은 유족들한테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벌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쵸? 유족급여. 그 다음에 내가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노동 능력으로는 요 정도를 벌었을 텐데 이만큼 감소돼서 덜 버는 것에 대한 보상금, 그게 뭡니까? 장애급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족, 휴업, 장애급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균임금이라는 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치의 임금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치유까지 되기까지 한 3년, 4년 아프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내 평균임금은 이미 3, 4년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더 이상 내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한다라고 볼 수 없겠죠. 왜요? 아무리 내가 쉬었지만 내 임금은 오르지 않은 채로 3년 전 거를 가지고 산정을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재보험법에는 뭐를 두고 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6조 3항 기억을 좀 해주시면요.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뭘 기준으로 증감을 합니까? 임금 평균액 증감률. 그 다음에 근로자가 60세 도달하면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하셔가지고 조금 기억이 흐려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요 배경 지식 좀 숙지를 해주시고 우리 진짜 판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는요, 이제 석탄공사 탄광에서 일하시는 채탄 선산부였는데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보시면은 81년 3월 1일에서 89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무슨 판정을 받습니까? 최초 진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 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11급이면은 장애연금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장애급여? 네, 제가 연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1급이라면 무조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시금인데 그 당시 평균 임금인 한 1,800원 정도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여러분 장애 등급은 한 번 판정을 받으면 고정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사부에서 배우셨던 재판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서 근로자가 악화된 거죠. 7급으로 재조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7급이라면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는 일시금으로 받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기존에 11급으로 일시금 받았던 것과 7급 조정했을 때 차액을 당시 평균 임금 86,000원 정도로 이제 차액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10월 13일에 악화가 된 거죠. 진폐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장애, 다른 게 이제 재발돼서 더 악화되는 질병이 생겨서 재요양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 재요양 기간 중에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 분쟁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요. 주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태죠. 근로복지공단은 뭐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며칠이에요? 86년 9월 25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사망일까지 평균임금 증감해가지고 유족급여 줄게 라는 게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고요. 유족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거 너무 적다. 저 당시에 지금 평균임금은 이 근로자의 우리 가족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반영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 재요양 진단일, 심폐기능 악화, 심폐기능 장애 이때 판정을 받은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요. 최초 진단일로 해야 될지 재요양 진단일로 할지 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는요. 산재보험법 62조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거기서 시작을 해요? 유족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지가 산재보험법 62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평균임금 문제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산재보험법 법조문을 쓰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62조에 따르면 유족급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돼. 근데 평균임금은 5조 2호에 따르면 뭘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까? 금기법 2조 1항 6호에 따른 평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2조 1항 6호를 가보면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치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시행령 52조 가보니까 재해보상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기준일이에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일 판정을 받은 날을 발생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원칙적으로 대원칙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했을 때 평균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 발생일, 질병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 쟁노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폐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원칙은 뭡니까? 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한다.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최초 진단 시에 요양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를 받았던 근로자 또는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 아까 사례에서 근로자 어땠어요, 여러분? 네, 사실관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자 장애급여 먼저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재요양 승인 받죠. 이런 근로자의 경우에도 따로 예외로 볼 게 아니라 여전히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금복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죠.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직접 원인이 되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 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재요양 진단일. 그러면 여러분 이 문단과 이 문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단에 따르면 평균 임금 뭘로 산정을 해야 됩니까? 최초 진폐 진단일이요. 근데 다만 예외에 따르면 뭘 가지고 산정을 해야 돼요? 재요양 진단일.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할지 얘를 가지고 할지 뭐를 따져보셔야 됩니까? 예외적인 경우인지. 예외적인 경우가 뭔데요?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죠.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직접 원인이 되었고 오히려 재요양이 대상이 된 그 재요양 시점의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훨씬 더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냐. 이 두 가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는데요.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란 뭐냐? 추가로 수행한 분진 업무와 재요양 상병, 그리고 사망 사이에 밀접한 원인이 있었는지. 지금 이 근로자로 치면 뭐예요? 처음에는 진폐, 장애 등급 11급 정도, 그렇게 막 심한 거는 아니죠.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추가로 이제 재요양 승인이 됩니까? 네, 심폐기능 장애, 이게 생기죠. 그래서 그게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뭐다? 첫 번째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심폐기능 장애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 임금이 오히려 통상의 생활임금을 더 사실대로 반영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뭐냐? 최초 진단액보다 오히려 재요양 시점의 평균 임금이 훨씬 높다. 이 근로자로 따지면 여러분 이 사실관계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 근로자로 따지면요. 아까 맨 처음에 평균 임금 얼마였어요? 한 10,000원대. 그렇죠? 우리가 평균 임금이 10,000원? 옛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10,0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후로 넘어오면서 평균 임금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80,000원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근로자로 따지면 우리 상식선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람 재요양 시점의 평균 임금이 훨씬 더 통상의 생활임금 잘 반영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신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할 거냐 아니면 재요양 진단일로 할 거냐 요 두 가지 산정 사유 발생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재요양 진단일로 할지는 뭐를 또 살펴보셔야 된다? 두 가지 사정.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에 이르르는 직접 원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된다? 재요양 시점의 평균 임금이 최초 진단 기준 일액보다 훨씬 통상의 생활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경우여야 된다. 요렇게 최신 판례 내용 꼭 법리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